안녕하세요.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진행의 정승인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의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개장 시간이요.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30분부터 이길 새벽 5시까지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방송 중에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고요. 이 커지는 변동폭 속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생방송 50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요. 해외 선물의 기초부터 실전 매매 꿀팁까지 모두 챙겨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에서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비춰주시기만 하면 여러분께서도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요. 박 셰프의 주식 종목 상담부터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의 대응 방안까지 모두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함께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의 해외 선물 전문가입니다. 박 셰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컨디션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별로 안 좋죠. 월요병. 월요병이세요? 예, 저녁까지도? 지금 목이 약간 살살 갈라 그러죠. 그러시군요. 아니, 오늘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머타임이 시작이 되죠. 예. 이제 다음 주부터 좀 기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어떤 부분에 좀 어떻게 기대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 국내 시장하고는 다르게 그 해외 시장은 23시간 거래가 되다 보니까 개장 직전에 어떻게 움직일지 어느 정도는 예상이 조금 용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를 그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거래를 하면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내고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 개장을 할 때 좀 미리 봤다가 변동폭이 딱 커질 때를 맞춰서 시장이 크게 움직일 때 이제 빠르게 그렇죠. 수익을 내기 쉽다. 이런 말씀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 개장하면 뭐 1분에 한 200불 정도는 금방 움직이거든요. 네, 본계약 한 계약으로요. 그렇죠. 그러면은 1분에 한 22만 원 정도가 움직이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러면은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도, 빠르게 손실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좀 자신 있으세요, 셰프님? 일단 뭐 교육 목적이니까 모의 거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10시 3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방송 중에요. 이 박 셰프의 실제 계좌로 거래를 하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로 거래를 합니다. 오늘 모의 투자로 거래를 하지만요. 평소에는 저희 실제 계좌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서 좀 믿고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해외 선물에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그리고 상승을 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해외 선물이라는 거 많이 알고들 계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찍기만 하시면요. 매일매일 박 셰프가 시장의 상황을 브리핑을 해줍니다. 또 여기에 저희가 해외 선물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셔도요. 기초 강의 동영상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서둘러 들어오셔서 이 투자 경력 10년 그리고 그 이상의 이사까지 역임을 하고 나온 박 셰프의 투자 비법들 모두 들어오셔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잘 오셨고요. 저희 실전 투자에 앞서서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박 셰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다우지수가 이 경기 회복 기대감에 3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강보합 정도에서 일단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고요. 네. 뭐 실제 뭐 3일 연속이라기보다는 한 6일 연속 올랐다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선물 기준으로 보면은 중간에 음봉이지만 살짝 올라가서 마감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조금 올라 있는데 지금 다른 지수들 보면 S&P 500도 약간 약보합, 그 나스닥도 조금 빠져 있고요, 보합권. 러셀 지수도 빠져 있고. 그래서
장 개장하면서 조금 밀리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모든 지수가 지금 좀 밀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에 계속해서 연일 타격을 미치면서 이제 좀 영향력은 좀 시장이 조금 면역성이 생긴 것 같은데 아직도 불안감이 좀 큰 것 같은데요.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어떻게 흐름 가지고 가고 있나요? 자, 예, 10년물하고 이제 그 30년물, 그 10년 이상을 우리가 장기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예. 둘 다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하락폭을 좀 크게 했죠. 그래서 사실 그 금요일도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고, 덕분에 나스닥이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죠. 금융장 개장 전까지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다가 결국 장 후반으로 가면서 올랐는데 아직도 뭐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좀 보기 어렵고 FOMC 발표라든가 화요일 날 그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새벽이죠. 그렇죠. 미국의 그 재무부 채권 입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채권이 약간 좀 덜 움직일 가능성이 오늘은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 시장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시장 달래기에 이제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연준이 좀 시장이 기대하는 답을 내놓을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럴 가능성은 조금 떨어져 보이고요. 네. 언론을 통해서 보는 그런 반응들은 파월이 기대했던 수준의 발언만 할 것이다. 보통 항상 그랬었는데 뭐 기대 이상으로 뭐 이런 발언을 할 것이다라고 한 언론 보도는 이때까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뭐 원래 그냥 통상 나오는 그런 보도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장기 그 채권 금리의 상승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FOMC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장기 금리 상승에 대해 가지고 전혀 대응하는 그 모습을 보이질 않았죠. 그래가지고 그때 파월 의장 연설할 때 금리가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별다른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실망감에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채권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다면 그 이상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좀 강력한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이번에도 좀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오퍼레이션 뭐 트레이드인가 뭐 그것도 트위스트, 네. 예, 그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장기 금리는 조금 안정시킬 수는 있지만 반대로 단기 금리를 오히려 올리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걸로 시장이 안정이 될까 좀 이런 의문은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뭐 뉴욕 3대 지수와 10년물 국채 금리까지 좀 살펴보셨고요. 10시 7분 지나고 있는데요. 주요 선물 상품들 흐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박 셰프와 살펴보겠습니다. 유가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도 상승 시도하다가 예. 조금 대밀렸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오기 전에 장기 전망들을 여러 가지 좀 찾아봤더니 뭐 일단 한 65달러 선에서 가격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조금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올라가지도 크게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흐름으로 살짝 위로 고점 조금 높였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그 오일 수급 전망에 대해서는 오페크에서 향후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놔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지금은 다시 좀 빠져 있는 상태고 네. 미국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반응은 또 알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귀금속 시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골드가 이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흐름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자, 어제 그 금요일 날 굉장히 예. 많이 빠졌다가 주가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골드도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채권 가격은 급등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골드 역시도 이제 그 국채 금리에 약간 내성이 생겼는지 다시 반등을 했는데 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이런 그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격이 싼 게 좀 메리트죠.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골드에 이어서도 실버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이고 백금도 같은 흐름인데 역시 백금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상승할 때도 좀 크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농산물 시장도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시장 흐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나요? 농산물은 뭐 큰 변화 없이 지금 옥수수 같은 경우도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한 3일째 양봉이지만
올라오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장기적으로는 그 미국의 그 옥수수 재배 면적이 굉장히 크게 많아졌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브라질 쪽에서도 옥수수 수확량이 원래 사상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어가지고 농산물 가격은 급등은 이제는 조금 멈추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대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두는 지금 브라질 쪽에서 그 비가 와가지고 수확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어서 가격이 급하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보시다시피 올라가지도 않죠. 예. 며칠 전에 가격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났었는데 오늘도 조금 빠지는 그런 모양새고 대두 역시도 향후 그 브라질 쪽에서 그 수확이 조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해가지고 급락 가능성도 있다. 이런 뉴스가 지난주에 몇 군데서 좀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대두는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진입했던 대두유 가격은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그렇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대두유는 농산물이지만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대두유도 보니까 바이오 연료로도 좀 쓰이더라고요. 옥수수를 짠 그 기름을 바이오 연료로 쓴다 그랬죠. 예. 근데 이 대두유 생각하기에는 식용유 가지고 무슨 예. 기름을 쓰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자료를 보니까 이 그 대두유도 바이오 연료로 일부 쓰이고 그래서 지금 통상 그 중국의 경기에 따라 가지고 중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가 되면 그렇죠. 이 대두유 가격은 올라가지만 반대로 대두의 부산물인 이 대두박은 똑같이 대두에서 나왔는데 반대로 쭉 떨어졌습니다. 예. 그죠? 자, 종목을 잘 골랐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번에 종목을 약간 삐끗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그 대두유의 그 상승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전 세계 시장에 식용유가 조금 딸리고 있어요. 공급이. 네. 그래서 팜유라든가 카놀라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식용유 종류들이 있는데 팜유 가격이 좀 급등하면서 대두유 가격도 좀 지지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식용유는 가격 민감도가 조금 높은 상품입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소비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떨어질 전망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약 57센트 수준인데 어느 선까지? 지금 5센트입니다. 55센트까지 예. 떨어졌군요. 방송 아니요, 원래 55.7 몇 센트였던 예, 것 예.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어디까지 좀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면 이렇게 생각을 일단은 하시는지. 네. 얼핏 보기로 이 대두 관련된 수급 전망 보고서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날짜를 명확하게는 표시를 안 해가지고 저도 확인할 수는 없는데 오늘 그런 보고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기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시장 흐름들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계신, 째려보고 있는 종목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어떤 상품? 지수 네. 관련된 종목들 중에 예. 러셀이 오늘 일찍부터 조금 밀리고 있어요. 러셀 보면은 계속 그 다우지수처럼 한 6일 연속 맞습니다. 상승하고 오늘 빠지는데 먼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파른 하락세가 분봉에서 이렇게 쭉 나타났는데 약간 반등 나왔죠. 자, 미국장 개장하고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과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오늘도 이 험난한 해외 선물 시장에서 여러분께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박재은 캐스터가 뉴욕의 생생한 현지 소식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해물같이 싱싱한 소식들만 준비했으니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te House weighs how to pay for long-term economic program. 네, 백악관에서 장기적인 경제 프로그램에 고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로는 증세, 그리고 두 번째는 차입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증세 관련해서는 워런 상원의원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자산 증가를 한 케이스를 과세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급격한 자산 증가에 과세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차입 관련해서는 저금리를 고려해서 재정 목표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장기적인 경제 플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볼게요. Fed to stay dovish next week as Powell channels his inner Gary Cooper calm. 네, 페드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비둘기파적인 관점으로 계속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전반적인 모멘텀, 즉 큰 그림을 보고 있고요. 또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도 차분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또 추가적인 내용 살펴보시면요. 전 연준 직원은 시장이 더 빠른 긴축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다. 경계를 또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 FOMC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하단의 말풍선 누르신 후에 상단의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오픈 채팅 선택 후에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를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셰프님 계속해서 투명하게 수익 공개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도 수익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이틀간 열리는 FOMC 회의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에 대해 향후 증시가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날짜별로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월 15일은요. 3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3월 16일은 2월 소매 판매 및 산업 생산과 1월 기업 재고, 2월 수출입 물가 체크해 보시고요. FOMC 회의 시작에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3월 17일은요. 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와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서 3월 18일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중 고위급 대면 회담을 진행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보셔야겠고요. 여기에 미국 주간 실업 보험 청구 지수, 3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그리고 2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월 19일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인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발표 일정인 주요 경제지표 일정들 좀 살펴봤습니다. 셰프님, 예. 이번 주에는 좀 어떤 일정에 주목을 하면서 거래를 이어가야 할까요? 소매 판매 지표도 눈여겨봐야 되고요. 예. 지금 뭐 예상은 백신 때문에 뭐 분명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 이전치보다 예상치를 보니까 이전치보다 오히려 좀 줄어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발표되고 나면 그것도 주가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3월 16일 날 발표되는 2월 예. 소매 판매 및 예. 산업 생산. 그거하고 또 우리 시간으로 17일 새벽 한 2시 정도에 그 미국 재무부 채권 입찰이 있습니다. 예. 자, 지난번에 좀 국채하고 다르게 재무부에서 발행한 또 채권은 별로 좀 인기가 없는지 지난번에도 별로 응찰률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별로 안 좋으면 오히려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FOMC 회의 금리 발표하면서 금리 발표 이후에 발표되는 그 기자회견 그 내용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FOMC는 조금 빼놓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좀 주목을 FOMC 해야겠죠. 얘기했어요. 아, 그렇죠. 예. 앞전에 얘기를 아니요, 했지만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하고 어떤 상품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FOMC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의 다 금리 그리고 뭐랄까 이 시중의 양적 완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주가, 골드, 통화 상품에 다 영향을 줍니다. 예. 자, 그래서 뭐 특정 한 종목만 눈여겨볼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발표 3시 30분에 아마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 발언 중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갑자기 뭐 통화들이 움직이고 주가도 움직이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관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하죠. 거래를 하지 말아야죠 그때는. 그렇군요. 무슨 내용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사실 그 발표 내용을
알고 있는 작성자, 발표자 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미국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맞히려고 하는 것보다는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시장을 해석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여러분께 서머타임이 시작된다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10시 10분에 개장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투자의 고수 박 셰프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하는지 이 대응 방법들을 좀 셰프님과 함께 지켜보고요.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예. 오늘 좀 아직 개장을 좀 하기 전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지수 상품을 미리 이제 체크를 좀 해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아까 러셀 매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뭐 거래를 해도 괜찮을까요, 자리가? 괜찮죠. 네, 한번 지금 볼까요? 나스닥으로 네. 미리 한번 한 계약 딱 진입을 해놓고 보죠. 약간 그 저항대까지 올라가지고 살짝 꺾이려고 하는 지점이죠. 자, 이럴 때는 뭐 미리 개장할 때까지 뭐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나스닥을 조금 매도를 하신 상황인가요? 자, 그렇군요. 이게 장 시작하면 지금은 이렇게 얌전하게 움직이지만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때 수익 나면 얼른 그냥 청산해야 돼요. 네, 그럼 일단 나스닥만 한 예. 계약 모의거래로 진입을 하신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박재은 캐스터가 뉴욕 현재 외신들 전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볼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이어서 외신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VID updates. US tops 100 million vaccines administered. 네, 코로나 백신 공급이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무려 1억 물량이 보급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CDC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 인원이 총 미국의 성인 중에 13.5%에 달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목표의 달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취임 100일 안에 1억 물량을 달성하겠다. 이것을 목적을 달성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좀 보급이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이어서 살펴볼게요. Commodity super cycle looks like a stretch. 네,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거론 원인으로는요, 바로 유가와 구리의 가격 급등입니다. 또 최근 경제학자들은요,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확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는 내년까지 수요가 강화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내용으로는요, 원유의 경우에는 이후에는 둔화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만큼 이 장기적인 사이클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하단에 말풍선 누르신 후에 상단에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오픈 채팅 선택 후에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를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의 핸드폰 화면을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셰프님 계속해서 해외 선물 관련 질문들 받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하셔서요,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이 해외 선물은요, 양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시장이 올라갈 때도 그리고 하락을 할 때도 우리에게 수익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께서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어디에 투자를 할지 고민하실 필요 없이요. 저희와 함께라면 기초 동영상부터 그리고 박 셰프의 종목 상담들까지 계속해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기회 놓치면 아쉽겠죠. 10년 이상 이 투자 자문으로서 그리고 이사로서 이제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투자의 고수 박 셰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기초 강의 동영상부터 실전 매매법까지 배워 놓으신다면 시장에 대응하는 힘을 진짜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로 찍기만 하시면 저희 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시장 하락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그때 배워나 놀 걸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들어오셔서 후회 없이 해외 선물로 눈길을 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가 보겠습니다. 셰프님, 예.
예. 방금 전이었죠. 저희가 한 3분, 4분 전에 나스닥 매도 진입을 한 상태인데요. 예. 지금 상황 어떻게 지금 진행이 그 사이에 되나요? 뭐 별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아직 개장을 안 했죠. 아직은 네. 별 변화가 없고요. 네. 뭐 거의 제자리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 상품도 좀 살펴보시죠. 예, 그래도 네. 뭐 되는데, 단기로 이렇게 거래할 때는, 여러 종목을 좀 숙달되는 사람만 한꺼번에 이제 거래를 해야 되지, 잘못하다가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몸을 좀 사리고 계신데 셰프님만큼 아니, 모이라서 뭐 몸 살릴 거 그러니까요. 없어요. 예. 셰프님만큼 또 이렇게 투자의 예. 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자리를 보시면서 자, 네. 볼까요? 네. 자, 이런 거 딱 보이는 대로 그냥 들어가면 돼요. 유로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자, 유로화 한번 또 매도해 보겠습니다. 유로화를 예, 매도하신다고요? 좀 빠지고 있는데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은 저는 사실은 지수 상품이나 뭐 국채금리 저희가 아까 방송 직전에 얘기한 국채금리 뭐 이런 쪽을 거래하실 줄 알았는데 채권은 그 30년물 채권은 한 틱에 31점 몇 불이냐 이거 31.25달러. 네. 예. 한 틱에 크기가 크죠. 그러네요. 그죠? 3만 원 이상이네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그 한 틱의 가치가 큰 종목은 단기로 거래하기가 조금 오히려 좀 예. 곤란합니다. 예, 좀 장기 그렇군요. 전망으로 이렇게 보고 진입할 수는 있지만 또 5년물, 뭐 10년물 이렇게 틱 가치가 좀 틀리긴 하지만 10년물도 15.6달러라 가지고 단기로 거래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러면은 유로화를 좀 매도 진입을 하신 이유가 이제 달러랑 연동을 해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달러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자, 궁금합니다. 예. 예. 자, 미국 달러 인덱스가 요게 자, 보죠. 그러면은 지금 나스닥과 유로화 매도 진입을 하신 상태죠.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반대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유로화는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예, 그렇군요. 자, 그죠? 자, 네. 미국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있죠. 예. 자, 내일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 미국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때는 반대로 유로화를 매도하면 됩니다. 예. 아니면 달러 인덱스를 직접 매수해도 되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좀 아까 저희가 전망도 좀 해보고 흐름도 짚어봤는데 셰프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상품을 거래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 다양한 상품을 좀 거래를 할 때 어떤 뉴스나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좀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주요 지수를 거래하실 때는 좀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시는 편인가요? 뭐 아무래도 그 경기 부양책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 네. 부양책하고 금리 추이 요걸 집중적으로 보고 예.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그 사항이 좀 틀립니다. 그 네. 대통령 선거 때는 또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또 그때그때마다 금리 이슈가 아니고서도 뭐 실적 발표 뭐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슈가 되는 부분을 찾아야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뭐 개장이 한 3분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시장이 크게 막 기대한 만큼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그 네. 나스닥 같은 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분봉을? 지금 별로 안 움직인 게 한 250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분당이요? 한 뭐 1분이면 그 정도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요즘은 마이크로 가지고 많이 하는데 지금은 한 150불 이렇게 마이너스 돼 있는데 땡 하면 아래로 흔들 겁니다. 자, 그때 딱 수익 나는 지점을 잘 찾아가지고 잽싸게 클릭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좀 수익 나는 예. 지점에서 박 셰프가 빠르게 거래를 할 거라고 하십니다. 자, 저희가 지금 매도 진입을 했다는 게요, 여러분, 시장이 하락을 할 거다. 이쪽에 베팅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서 시장이 좋아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해외 선물은 시장이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과 상승에 관계없이 시장을 보는 올바른 관점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언제나 수익의 기회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대로 된 투자 전문가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10년 이상의 경력 그리고 이사까지 타이틀을 달고 나온 경력자에게 여러분께서 해외 선물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방송 20분 채 안 남았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이 무료 강의 동영상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전혀 모르시더라도요.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짬짬이 동영상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게 해외 선물이구나. 이제 좀 이렇게 거래를 하면 되는구나.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에 매매 기술 해밀누리사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찍기만 하시면 이런 정보들 무료로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에서는요, 아침마다 박 셰프가 시황을 찍어서 올려줍니다. 이 시황의 방향이 굉장히 잘 맞고 있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고 넓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한국 시장을 꼭 보시려면 미국 시장 흐름 아셔야겠죠. 이럴 때 꼭 필요한 정보들이니까요.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요.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매매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 어떤가요? 자, 이제 개장했습니다. 네, 개장을 했죠. 자, 보시면 예, 이제 막 플러스권으로 들어왔어요. 예. 자, 쭉쭉 빠지고 있죠. 오, 그래프 네. 보면 자, 바로 클릭. 네네. 예. 굉장히 자, 크게 끝. 빠지네요. 한 100불 먹었습니다. 오, 그럼 100불이면 11만 원. 100불, 얼마인지 모릅니다. 봐야 합니다. 예. 다. 빠르게 할 때는 120불 수익 내요. 오, 120불. 네. 예. 120불 수익 지금 그렇죠. 가져가시고요. 자, 이렇게 그 시장이 그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장 개장 전에도 먼저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먼저 진입을 못 하죠. 과거에는 그 야간 선물이 있어가지고 그 거래가 됐었지만 그래도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바로 직전에는 못 들어갑니다. 지금 같은 네. 경우는 오늘 미국장 개장하면 좀 하락이 예상된다 해서 미리 좀 들어가가지고 오, 예, 이렇게 대단합니다. 짧게 수익 네. 내고 예, 바로 시장 끝낼 수 있죠. 열리자마자 지금 그렇죠. 120불이면은 하나로 사실 약 큰 건 13만 아니고요. 원 수익이죠. 예. 큰 건 아니고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안전하게 그냥 좀 수익을 내는 여러분들한테 편이니까요. 선물은 떨어지는 것도 수익을 내는구나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 아주 빨리 이제 청산을 했는데 예. 안전하다기보다는 빨리 거래되는 걸 일단은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예, 계속해서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방향성만 이렇게 맞다, 이렇게 전망을 보셨으면 예.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자르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이후에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또 120불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건 그렇지만 추천을 안 하시죠? 뭐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날의 방향을 잡으면 한쪽으로만 하는 게 조금 거래하는데 오히려 편리하실 거고 실제로 양쪽으로 다 거래를 하시면 예. 손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유로화 매도 진입도 한 상태인데요. 유로화는 좀 어떤가요? 유라는 지금, 잘 안 움직여요. 이게 증거금이 2,200불밖에 안 되고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7,600불이니까 증거금에서 벌써 몇 배 차이 나죠. 예, 그렇군요. 자, 증거금이 크다는 거는 한 계약 기준으로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라는 나는 뭐 무서워 저기 나스닥을 못 하겠어 그러면 이런 동화상품은 보시다시피 12불, 12.5불 한 틱밖에 두 틱 정도 움직인 거예요. 자,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니까 이런 종목들 달러 인덱스나 유로화 이런 종목들 가지고 먼저 해외 선물에 대한 그런 개념도 잡으시고 이 통화를 먼저 분석하다 보면 금리를 이해를 하고 금리를 이해하면 또 주식시장도 보이기 때문에 예. 통화상품부터 먼저 거래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시장이 열리자마자 지금 1분 만에 청산을 했는데요. 여러분 120불의 수익입니다. 시장이 열리자마자 1분 만에 지금 13만 원 정도의 하나로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건데요.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박 셰프와 함께라면 이렇게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께서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셰프님 이렇게 시장이 빨리 움직이니까 조금 저는 예. 좀 수익을 좀 모아가서 챙겨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한번 거래하고 예. 또 쉬었다가 또 다음 파동에서 또 들어가고 이렇게 거래를 하시면 연속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아까 사실 입절 안 하셨으면 지금 보세요. 수익이 지금 많이 좀, 나죠. 네, 크게 그죠? 좀 보고 싶은데 아까 저 한 봉, 일봉 지금 분봉 한 틱 요거 한 내려갈 칸이 때. 지금 200불입니다. 한 그러니까요. 칸이 200, 400, 600, 800, 한 1000불 움직인 거죠. 네. 그렇게 지금 들고 있었으면 지금 100만 원 수익인 거잖아요. 그런 건 아쉬워하면 안 되죠. 아쉬워하면 안 되죠. 이미 익절을 하셨으니까요. 또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예. 같은데 한번 지금 다른 상품들 러셀도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러셀도 네. 조금 밀리는데 그렇게 나스닥만큼 강하게 밀리지는 않고요. 예. 오히려 다우는 지금 올랐어요. 반대로. 조금 종목들마다 지금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스닥이 좀 약하게 움직이고 그렇게 금리 영향이 좀 덜한 다우지수는 오히려 반대로 올랐습니다. 예. 나스닥이 약하게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지금?
약하다는 건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 네. 하방 압력을 받고 그렇죠. 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자리를 계속 보고 계신 상황인가요, 셰프님? 거래를 하시려고? 종목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고 네. 자, 이번에는 다우를 한번 또 다 올라온 것 같은데 매도를 한번 진입을 해보죠. 네. 아, 다우는 이게 모의가 다우가 안 안 되는구나. 됐잖아요, 예. 모의가. 다우 안 그렇죠. 되니까. 네. 그러면 다른 거 러셀 지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러셀 매도 진입하실 건가요? 러셀 좋습니다. 매도 진입했습니다. 시장가로 그냥 매도 진입을 막. 아니요, 시장가가 아니고 예. 요 호가 바로 위에다가 찍는 거예요. 아, 갭이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몇 칸씩 네. 벌어져 있을 때는 바로 시장가로 하면 저 밑에서 체결이 되니까 그 위에다가 어허. 지정가로 예. 찍어 놓으면 흔들다가 체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게 예. 아래 위로 흔드는 폭이 굉장히 커요. 이 보면 몇 틱씩 막 움직입니다. 이런 거는 시장가로 하시는 게 보다는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찍어 놓으면 매도하고 싶으면 체결됐죠. 네, 체결이 자, 됐네요. 이런 식으로 체결을 시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지금 주식 하시던 분들이 저 호가창을 자, 지금은 보면 또 바로 수익 네. 나죠. 한번 지켜볼까요? 어떻게 자, 수익을 160불 가져갔는지. 200불 네. 수익 중이고 청산됐습니다. 네. 지금 러셀로 수익 아니요, 챙기신 나스닥. 거. 나스닥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네.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예. 말씀을 러셀도 지금 네. 수익 중이고, 네. 자 러셀도 청산 러셀도 청산.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다시 본전됐네. 네.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다 엄청 보니까. 빠릅니다. 네. 미국장 개장하면 엄청 빨라요. 그러면은 지금 나스닥만으로 수익을 얼마나 내신 거죠, 셰프님? 320불 정도. 320불. 저희가 네. 말하면서 사실 거래한 시간은 5분도 채 되지 않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자리를 그만큼 보고. 진폭이 크다는 건요. 그만큼 잘못 거래하면 잃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잃지 않고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계시는데 잘해야죠. 네, 잘하셔야죠. 이럴 때 이렇게 어려울 때 필요한 게 꼭 전문가의 도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호가창 움직이는 거 보셨듯이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에 이렇게 빠르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요. 이 믿을 수 있는 10년 이상의 투자 전문가 경력을 가진 박 셰프에게 기초부터 내가 어떻게 시장을 봐야 하고 어떤 자리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챙겨가야 하는지도 여러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께서 해지 수단으로라도 해외 선물을 꼭 접하시고 어떻게 거래를 하시는지 알아두셔야겠죠. 현명한 투자자라면 시장의 흐름에 관계없이 내가 나의 판단으로 거래를 시작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셰프님. 예. 그러면은 지금 나스닥 두 또 번 들어갔어요. 거래를 또 들어가셨어요. 또 청산했어요. 또 자, 청산하셨어요. 이 정도로 나스닥이 움직이면 네. 굉장히 빠릅니다. 한번 청산 내역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그죠? 예. 요거 아까 원래 그 스프레드 거래를 테스트 하던 거, 그거를 빼고, 보시면 120, 네. 210, 140불 수익 냈네. 120, 210, 210. 140불. 그러면은 120, 210, 140. 굉장히 지금 빠른 시간 만에 수익을 160, 260에다가 그러면은 370불인데 하나로 약 40만 원 정도 수익인 거죠. 좀 더 될 겁니다. 예, 그렇죠. 손가락을 막 이렇게 예. 굴려보셨는데 수수료 빼고 해도 한 4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좀 해외 선물 처음 보시는 분들. 저희가 3번이나 거래를 했단 말이죠, 지금. 자, 러셀도 이제 수익 구간 들어왔죠. 예, 한번 러셀도 이제 보죠. 정리를 하고. 네, 보겠습니다. 자, 많이 흔들죠, 그죠? 네. 조금 흔들 때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에 이제 그냥 쭉 올라간다라고 하면 스탑에다가 주문을 체결됐습니다. 흔들면서 이제 체결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익절하셨어요? 그럼요. 익절하셨어요? 너무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익절했을 때는. 모이니까 뭐 크게 기뻐할 것도 아니고. 예. 아유, 그렇군요. 자, 보시면 50불 네. 짧게 끝냈어요. 50불이요. 크게 빠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예. 짧게 끝냈습니다. 네. 그런 내가 짧게 끝낼 것이다. 내가 뭐 이거 좀 더 들고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결정을 하시나요? 내가 예상한 만큼 아래쪽으로 매도를 했는데 아래쪽으로 안 간다. 예. 시간이 지나고 있다. 네. 그럼 정리를 해야죠. 그 시간이라는 기준이 참 애매한 것 같은데요. 단타는 여러분들 그렇게 길게 들고 가지 않고요. 네. 특히나 미국장이 이렇게 개장했을 때는 한 2, 3분 요 정도로도 충분히 수익을 좀 낼 수가 있고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빠른 판단이 좀 필요하죠. 이렇게 빠른 판단이 필요한 시장에서는 그럼 셰프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하고
그리고 예. 단무지, 그쵸, 그쵸. 무식하게 그렇게 거래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 툭툭툭 눌러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거래를 예. 한다 하기에는 사실 지금 방향이 모두 맞았고 수익을 저희가 거래한 시간은 약 5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40만 원 정도의 하나로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이 방향이 한번 잘못되면 셰프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단타가 오히려 덜 위험한 것 같아요, 셰프님. 덜 위험하죠. 네. 길게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덜 위험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손실이 나도 손절을 짧게 하니까 예. 큰 손실이 안 생기죠. 그러면은 손실이 나고 있다 하면은 손절 라인도 미리 좀 생각을 그렇죠. 하기가 여기 뭐 예를 들면 이제 예. 그 어디서 손절해, 어디서 수익 챙겨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용하라고 보조지표를 보는 거죠. 어. 예, 보조지표를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아까 매도했는데 네. 1분봉이 이걸 넘어선다 위로 예. 이동평균선을 그러면 이제 손절을 해야죠. 예. 그렇군요. 오늘 그럼 거래는 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네, 싶은데요.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보조 지표를 보고 이제 계속해서 거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다양한 보조 지표 중에 어떤 게 좀 잘 맞을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그래서 이 주식 시장과 해외 선물 시장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 시장을 모두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법 준비를 했는데요. 보조 지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증권사 10년 경력 그리고 이사를 역임한 박 셰프의 이 보조 지표 활용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데요. 박스 지표인 스토캐스틱 슬로우와 RSA에 대해 박 셰프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이 보조 지표들 활용하는 예. 방법 오늘 좀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그 추세 지표 트릭스하고 MAC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예. 자, 오늘은 그 박스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박스 지표 중에서도 가장 잘 맞는 게 그 스토캐스틱 슬로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주식 거래할 때 일봉에 대입해도 어느 정도 좀 효용성이 있고 좋은 지표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자, 박스 지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 주가가 박스권으로 이렇게 행보할 때, 그때 이런 모양새를 이제 박스권이라고 그러죠. 예. 자, 그때 고점과 저점을 아주 잘 맞추는 지표들을 이제 박스 지표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스토캐스틱 슬로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은 뭐냐? 여기서 매수, 매도 이렇게 꼭지점에서 이렇게 신호가 잘 뜨다가 지금처럼 주가가 이렇게 확 빠지면 여기서 매수한 그 포지션이 한참을 지나도 다시 그 매도로 전환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급격하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잘 맞지 않고 손해를 크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 지표를 이용할 때는 이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갈 경우에 그럴 때는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부분에서 손절 라인을 잡고 이 마지막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뜨겠죠. 그러면 쭉 빠지면 전 저점을 이탈하면 다시 손절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용 방법은 보조지표 보시면 위에 그 수치가 스토캐스틱이 0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수치가 해놨습니다. 자, 그 여기에 12, 3 이거는 예. 봉 12개를 가지고 최근 12개 봉 중에 지금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 이렇게 흙탕물 산에서 이렇게 흙탕물처럼 이렇게 보이는 황토색 여기서 벗어날 때 여기가 매도 타이밍인데 차트에 보시면 이 부분이죠. 예. 그죠? 자, 근데 이게 지금처럼 매도했는데 위로 싹 올라갔죠. 예. 자, 올라갔으면 이럴 경우에는 이 전고점 여기를 이탈하면은 돌파하면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만일 지금은 다시 내려왔지만 이게 올라가가지고 보조지표가 위에서 이렇게 흙탕물을 계속 그 산처럼 이렇게 그리면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매도해가지고 매수가 이 신호를 기다리려 그러면 또 한참 기다려야 예.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내려오다가 위로 꺾으면 반대로 매수 관점으로 다시 봐야 됩니다. 네. 자, 보통은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지금 과매도권까지 진입을 해가지고 위로 벗어나려고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그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작은 파동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진입을 해도 나쁘진 않은데 자, 앞전에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매수 떴다가 다시 빠지고 매수 떴다가 또 빠지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아래쪽에서 한참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지표는 처음에 보고 들어갔는데
계속 매수 관점이네 이렇게 보기보다는 처음에 매수 들어갔으면 전저점 이 부분을 이탈하면은 바로 손절을 해야 된다. 추세가 강하게 잡힐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자, RSI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보조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부분에서 매수매도 사인을 띄워줍니다. 그렇군요. 자, RSI 모멘텀 지표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예, 어디 붙어 있는지 그쪽에 붙어 있는 것 같을 때. 조금 찾아봐야 될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그런 예. 박스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박스권에 있을 때 흐름이 잘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자, 그럼 이어서 RSI도 어떻게 시장에 좀 적용을 해야 하는지 박 셰프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네, 자, 모멘텀 지표에 있었는데 예, 하도 많아가지고 네. 찾기가 힘들었네요. 그렇죠. 자, 보시다시피 RSI도 이게 박스 지표입니다. 박스권에서 잘 맞는 지표고 여기 보시면 예, 이 스토캐스틱은 여기서 이제 매도 떴고 RSI도 여기 보시면 그 비슷한 그 위치. 네, 지금 그렇네요. 여기는 70을 벗어날 때 매도 관점으로 보는 건데 자, 여기 두 군데가 지금 매도 관점이 나온 거죠. 그죠? 네, 자,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예. 얘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다가 다시 위로 이렇게 꺾으면 한번 털었다가 다시 빠질 때 그때 매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 밑에서 그 호수처럼 물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죠? 네. 여기서 밑에서 위로 벗어날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인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잘 안 맞고 오히려 미국장이 개장되기 전에 개장되기 전 흐름 고를 때 작은 파동을 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 자, 이런 부분에서 그죠? 네. 요만큼 수익 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어, 자, 아무래도 그 박스 지표는 큰 움직임을 보이는 미국 시장에서는 적합하지가 않고 오히려 드릭스나 이동평균선 같은 추세 지표를 가지고 큰 변동성에는 대응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박스 지표를 좀 보고 거래를 하실 때는 변동성이 좀 적은 시간에 프리장이나 그렇죠. 이럴 때 좀 예. 거래를 하셔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보조 지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조로 보는 지표일 뿐일 것 같은데요. 이게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거 맞출 확률이. 그 전체적으로 이제 23시간이기 때문에 예. 그 승률이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스 지표는 전체 시장이 대부분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비율 자체가 한 70%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추세가 하루 종일 이렇게 쭉 올라가질 않죠. 그렇죠. 이렇게 그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비율이 한 70%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승률도 한 70% 정도 됩니다. 하지만 작은 수익을 벌고 손실 날 때 그대로 따라 해가지고는 손실 날 때 굉장히 크게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박스 지표는 그 지표대로만 보시면 안 되고 별도의 정고점이나 전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숙련이 되려면 조금 한참 보고 익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예, 뭐 그 부분도 있지만 예, 뭐 동영상 보시고 좀 배우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동영상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너튜브 매매 기술 들어가시면 네. 여러분들 해외 선물 공부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조 지표에 대한 설명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주식 거래하실 때도 도움이 되고 뭐 비트코인이 됐든 부동산 차트를 분석할 때도 다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영상 찾아보실 필요 없이요.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시장에 개장을 하고 저희가 직접 보여드렸죠. 5분 만에 하나로 약 40만 원의 수익을 챙기는 투자의 고수 박 셰프와 함께 이 어렵고 험난한 해외 선물 시장 그리고 투자의 세계에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 필승 전략으로 어떻게 하면 시장을 이기는 힘을 갖고 공부를 해보실지 저희와 함께라면 조금은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카메라 켜시고 비추기만 하시면 링크가 가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저희가 말씀드린 무료 동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동영상 보고 나는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질문을 주시면 방송 중에 그리고 노란톡에서 모두 해결을 해드립니다. 당장 시작을 하시지 않아도요.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때 계속해서 불안한 흐름 이어갈 때 이렇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믿을 수 있는 투자처를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께서도 조금은 시장의 불안함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 또 중요한 게 또 이런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여러분께서 시장이 어렵다고 한들 이제 내가 시장이 올라가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시장보다는 시장이 올라갈 때 그리고 하락을 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해외 선물 차근차근 저희와 함께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50분 시간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해외 선물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으셨죠? 저희가 든든한 힘이 되드릴 테니까요. 언제나 궁금하신 점은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알찬 정보와 유익한 수익으로 내일 10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